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10월 5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추석 연휴 차례상 민심은 어땠을까? 연휴에 들어가기 전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고 영장실질심사는 기각이 되는 정치 판결에 의해서 그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민주당 쪽에 민심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를 것이다. 그렇게 내다봤는데 역시 이 여론전에 있어서는 좌파 진영이 우파 진영보다 훨씬 강한 것 같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이런저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는데 대체로 민주당 쪽에 조금 약간 우호적인 그런 민심이 형성이 됐다. 그러니 이재명이 바로 영수회담을 제안을 하면서 마치 본인이 무죄를 받은 것처럼 영장 기각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선전을 했고 왜곡을 했고 또 민주당이 거기에 따라서 대대적인 선동에 들어간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데일리안 오늘 아침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간략히 추석 민심이 어느 쪽으로 여론전에 의해서 선동에 의해서 어느 쪽으로 흘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일리안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 추석 연휴 지지율 횡보 옆으로 걸었다는 이야기죠. 40%대 유지. 데일리안과 여론조사 공정 같이 실시한 조사입니다. 긍정평가는 0.4%포인트 내려서 40.9%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56.8%. 자, 그리고, 다른 조사들은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 영장 기각, 이재명의 영장이 기각이 된 데 대해서 공감한다가 49.7%, 비공감 43.9%, 오차범위 안에 있지만은 여론조사 기각에 대해서 오히려 공감을 표시한 조사가 답변이 약간 많았다. 자, 이것은 정말 여론전의 결과겠죠. 여론전. 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고 따라서 한 명의 정치 판결, 유창훈 판사의 정치 판결에 의한 것이었는데 이것을 이재명을 비롯해서 민주당은 대대적으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법원이 제대로 판단을 해서 영장을 기각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 법원 3,300명의 판사가 있는 전체 법원을 마치 유창훈이 대표를 한 것처럼 그렇게 왜곡을 했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 기각의 공감률이 49.7%, 공감하지 않는다가 43.9%. 그리고 영수회담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이재명은 목적이 있습니다. 영수회담을 하자는 게 본인이 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왜곡을 하고 또 이재명이 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치 그런 식으로 자기 위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영수회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도 영수회담을 해야 된다는 응답이 45.2%. 아니다. 영수회담 말고 여야 대표끼리 만나야 된다. 이것이 44.1% 거의 비슷합니다. 영수회담론도 지금 부분적으로 먹혀 들어가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총선 때 어느 당을 찍겠느냐 이 조사에서 민주당을 찍겠다가 47%, 국민의힘을 찍겠다가 38.9%, 민주당을 찍겠다가 한 9%, 8~9%포인트 더 앞섭니다. 그리고 이 민주당을 찍겠다라는 응답이 추석 연휴 전보다 5.4%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5.4%포인트나 올라갔는데 국민의힘은 0.8%포인트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 연휴 때 지지층이 서로 결집을 하는데 양쪽으로 결집을 하는데 민주당의 결집력이 더 강해졌다. 자, 그렇게 추석 민심은 일단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영장 기각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것을 이 정치에 상당히 고관심층, 정치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유권자들은 이것을 정치 판결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상당히 있죠.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 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론전, 선전, 선동, 여기에 그냥 기가 솔깃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법원이 제대로 평가를 해서 법원이 바로 잡아서 무죄 판결을 내려서 이재명이 구속이 안 됐다. 이런 식의 여론전이 지금 먹혀들고 있는 부분적으로 먹혀들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지금까지 현재 상황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선동술, 여론전, 대선 때도 노골적으로 자행이 됐죠. 바로 대선 D-3일 앞두고 D-3일에 뉴스타파가 그 선거 공작, 대선 공작으로 지금 지칭이 되고 있는 김만배 신앙님의 녹취 인터뷰, 허위 인터뷰에 가까운 그 녹취 인터뷰를 공개를 했었죠. 공개를 해서 이 대선 사흘 전 3월 6일 오후 9시 40분에 뉴스타파가 김만배 음성 파일 해서 박영수, 윤석열 통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이런 제목의 기사를 그때 올렸습니다.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다 수사 중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대장동 게이트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때문에 벌어진 일이란 취지의 기사를 썼는데 김만배 인터뷰는 그 전에 6개월 전에 이 신앙님과 했는데 그것이 6개월 동안 묵혀져 있다가 음성 파일로만 남아 있다가 대선 직전에 이 기사를 내보냈죠. 그러니까는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그 기사의 링크를 공유를 하면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널리 알려주십시오. 적반하장 후한무치의 이 생생한 현실을 이렇게 하면서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두 시간 후에 좌파 매체들이 일제히 나섰었죠. 경향신문, 한겨레, 오마이뉴스 이 언론사들이 잇따라 인용 보도를 했고 밤사이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뉴스가 급속 확산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동안 쭉 다뤄져 왔던 내용이고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조선일보가 새로운 이 단독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이드톡 기사인데 이겁니다. 이재명 뉴스타파 가짜뉴스 대선 전날 475만 명에게 뿌렸다. 세금 4,800만 원 써서 문자를 보냈다. 짜깁기 된 김만배 인터뷰를 유포를 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뉴스타파가 대선 D-3일에 이 가짜 그 허위 인터뷰 이것을 내보냈고 바로 한 시간 만에 이재명이 그것을 그 가짜 뉴스를 막 퍼뜨렸는데 거기서 끝이지 않고 대선 하루 전에 대선 D-1일 날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그것을 그 뉴스타파 가짜 뉴스를 다 뿌렸다는 겁니다. 475만 명에게 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죠. 윤석열이 커피를 타주고 조우영이 그때 뭐 검찰의 수사를 받으러 갔는데 윤석열이 커피를 타주면서 너가 조우영이야 하면서 그 다음에 사건이 무마돼 버렸다. 이 가짜 뉴스죠. 이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를 공식 선거 운동 문자 메시지로 이재명이 유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실이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인데 이재명은 작년 3월 8일, 3월 9일에 대선이 있었죠. 오전 9시 뉴스타파 기사를 이재명 억울한 진실 이런 제목과 함께 선거운동 문자로 보내게 돼 있죠. 문자로 475만 1,051건을 발송을 했습니다. 자, 투표 하루 전날이었죠. 뉴스타파가 3구 대선 사흘 전에 대장동 사건 주역인 김만배와 신앙님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인터뷰를 편집을 했죠. 편집을 해서 마치 윤석열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때 브로커 조모 씨에게 조우영입니다. 커피를 타줬다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보도한 그 내용을 또 문자 메시지로 퍼날른 겁니다. 선거 전날. 그렇지만
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취록 전문에 따르면은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 등은 짜깁기 된 허위 내용이었는데, 김 씨가 인터뷰 직후 또 신앙님에게 책감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 책 3권에 1억 6,500만 원을 줬다 해서 이것이 이 선거농단, 대선 공작 이렇게 지금 불리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을 이재명이 대선 D-1일 날 문자로 막 또 퍼날랐다는 겁니다.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은 이재명이 이 대선 공작을 하는데 관여를 했다는, 직접 관여를 했을 수 있다는 그 정황들도 조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이것이 가짜 뉴스라는 걸 알고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데 그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의 그 정무팀, 정무방이라는데 정무팀의 단톡방, 단체 대화방, 거기서 이재명이 그 단체 대화방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그 단체 대화방에서 이 대선 공작이 논의가 됐을 그 정황, 그런 정황들이 지금 검찰에 포착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죠. 그것이 만약에 이재명이 본인이 이게 가짜뉴스라는 걸 알고 이렇게 대선 D-3일에 뉴스타파 거를 받아서 막 퍼뜨리고 또 그것을 대선 D-1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뭐 475만 명에게 뿌리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알고.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는 한 건당 단문 45자까지는 약 10원, 장문 1000자까지는 약 30원인데 뭐 단문으로 쳐도 4,800만 원이 뉴스타파 기사 살포에 써있는데 이거 다 세금입니다. 나중에 이 다 보존받았죠. 지금 434억 원 뭐 보존받은데 그 안에 이것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월 15일부터 본투표 전날인 3월 8일까지 총 5회에 걸쳐서 문자 메시지를 2,277만 건, 7억 2천만 원어치를 발송을 했는데 이 5개 중에 한 건이 바로 이 문자입니다. 이 가짜뉴스 퍼뜨리는 문자. 대선에서 47.83%를 득표한 이재명은 윤석열 커피 문자 발송비를 포함해서 이 가짜뉴스를 포함해서 선거비 전액을 보전을 받았습니다. 434억 원.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선거법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민주당은 이것을 434억 원을 다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관련해서 조선일보 오면 기사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선 여론 조작, 3배 급증, 가짜뉴스가 금품 수수보다 큰 문제로 부상, 이재명 대선 전날 가짜뉴스 살표, A1면에서 계속되는 기사입니다. 그전에는 이 선거 때, 뭐, 과거에 뭐 고무신 선거, 뭐 이런 이야기 있었죠. 또 금품, 봉투를 막 돌리고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론조작,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에 의한 여론조작. 이것이 이 사범이 3배로 급증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재명의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서 이 기사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과거에도 선거 직전 가짜뉴스 살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도전 때, 그때도 이재명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 공개로 판세가 나빠지니까 이재명 측근들 그리고 대장동 일당들이 경쟁 후보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론에 흘려 보도가 나오게 했다. 이것이 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가짜뉴스 살포를 통한 선거 개입 시도는 그 현행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지금 6개월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처벌에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니까 이런 것을 지금 악용을 해서 막 퍼뜨리는 거죠. 나중에 가짜뉴스로 밝혀지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진짜인 줄 알았다. 이렇게 항변을 하면서 법망을 빠져나가려 하는 것도 문제고, 뉴스타파발 가짜뉴스 사태 관련자들도 공소시효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지금 선거법으로 처벌을 못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명예훼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검사가 막 커피를 타줬다 이런 이야기들,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이 되어 있습니다. 20대 지난번 대선 때 허위사실 공표 등을 저지른 여론조작 사범은 전체 431명, 전체 기소된 선거
선거 사범의 절반이 넘는 59%를 차지를 합니다. 가령 이런 거죠. 그때 지난번 그 3구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줄이라는 가명을 쓰고 일했다는 이런 주장을 퍼뜨린 행위, 이런 것들도 다 지금 가짜뉴스, 대선 여론 조작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론 조작 관련 입건 건수가 그 18대 대선 때 100건, 19대 대선 때 126건이었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지난번 대선 때는 3배는 더 늘어났다. 갈수록 폭증하는 추세인데, 자, 이것이 이제 다가오는 총선, 총선 때 또 가짜뉴스가 판을 칠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 지난 대선 때 이용을 했던 여론 조작, 드루킹 사건, 김경수의 드루킹 사건, 그것이 총선에도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조짐이 최근 하나 보였죠. 총선 앞 두고 특정 세력의 여론 조작 시도 징후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축구, 지금 아시안 게임 축구 한국과 중국전에서 포털 사이트 다음의 클릭 응원 수가 중국에 일방적으로 몰렸다. 그 응원, 클릭 응원하는 것이. 그래서 그 문제가 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총선에서도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오늘 1면 하단 그리고 3면에서 이 기사를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중앙일보 1면 하단 기사는 다음 포털 사이트입니다. 다음 한중전 응원 해외 IP 2개에서 1989만 클릭이 있었다. 그리고 3면 해설 기사는 중국에서는 다음이 접속 안 되는데 중국 응원 2,919만 건이 있었다. 그래서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에서도 이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에서는 이 포털 사이트 다음 같은 것을 차단을 접속을 안 되죠. 다음이 중국에서는 접속이 안 됩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 카카오가 하는 것이죠. 포털 사이트 다음의 중국 항저우 아시안 게임 응원 페이지 그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해외 IP를 통한 인터넷 프로토콜이죠. 해외 IP를 통한 매크로 자동화 프로그램, 그때 드루킹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 조작 정황이 포착이 됐다. 다음 운영사인 카카오는 한국, 중국 남자 축구대표팀의 아시안게임 8강전 당시 네덜란드 그리고 일본의 2개 IP에서 1989만 건의 매크로를 활용한 응원 클릭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동관 방통위원장으로 이런 그 내용을 보고를 받고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가짜뉴스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과거 드루킹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무 부처 태스크포스 TF를 신속하게 꾸려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것을 방치하면은 국기문란 사태가 된다. 매크로 기술을 동반해 선거 때나 긴급재난 시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태로 이어지면 큰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여권에서는 이것을 차이나 게이트 이렇게까지 부릅니다. 중국 응원이 한국과 중국이 축구를 할 때 당시에 포털 사이트 다음의 응원 페이지에는 총 3,130만 건의 클릭 응원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중국을 응원한다는 것이 2,919만 건, 93.2%, 한국 응원 211만 건, 6.8%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아서 논란이 됐는데, 중국은 다음 접속이 차단된 국가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IP 주소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카카오가 이 전체 한중 8강전 응원 페이지 3,130만 건 클릭 가운데 이 2,294만 건에 대해서 IP 주소를 긴급히 확인을 한 결과 네덜란드에 있는 한 개 IP에서 1,539만 건, 일본에 있는 한 개 IP에서 449만 건이 각각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응원 클릭이 네덜란드와 일본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중국이나 북한 등에서 시작돼서 단순히 두 나라 인터넷을 경유해서 들어온 건지, 이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드루킹 여론 조작의 트라우마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총선을 앞두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 조작에 취약한 포털의 약점이 또다시 드러났다. 이 네이버, 다음 이런 데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털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총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아니냐. 대통령실에서 상당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재명이 영장 기각된 후에 전국은 완전히 민주당이 이 주도권을 쥐고 워낙 또 다수당인데다가 기세가 올라서 이 강경 모드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국정 발목 잡기 이런 비판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특히 지금 최대 현안은 대법원장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 표결이죠. 원래 9월 25일 날 표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가결 사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로 민주당이 비상이 걸리고 당시 박강원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투표도 못하고 미뤄지는데 이 투표가 내일 열립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은 이것을 부결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법원장으로 인정 못하겠다는 이야기죠. 부결시키려고 하는데 또 여론의 눈치도 봐야 돼서 지금 좀 갈팡질팡하지만 어쨌든 지금 부결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자, 동아일보 6면 기사입니다. 야당은 이균용 부결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런데 당론 채택은 미뤘다. 여당은 국정 발목 잡기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어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임명동의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당론으로 채택해서 부결할지 이렇게 논의를 했지만 결론은 내리지 않고 어정쩡하게 내일 본회의 투표 직전에 또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론으로 할지를 정하기로 했다. 왜? 미리 당론으로 정해놓으면은 또 한 이틀 사이에 역풍이 부니까 그것이 또 무서워서 부결은 시키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당연히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반발을 하죠. 민주당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해서 사법부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자,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이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대법원장을 인준을 안 해준다. 그러면은 공백이 생기죠. 공백이 연말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새로운 대법원장을 물색을 해야 되고 그 대법원장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해야 되고 다시 국회 인사청문회 하고 인준 표결 절차를 거치려면은 한 연말까지는 또 완전 대법원장 공백이 생깁니다. 이건 30년 만에 처음이죠. 노태우 정부 시절에 정기성 대법원장 인준을 안 해줘서 그런 일이 생긴 후에 대법원장 공백은 30년 만인데,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지금 민주당이 대법원장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은 무슨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안 돼 하지만 실제로는 대법원, 그러니까 법원 사법부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김명수 때는 완전히 자기 편이었는데 이제 김명수 시절이 그리운 겁니다. 그래서 일단 법원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는 것이 이재명이 법원 리스크에 지금부터 걸리죠. 그동안 검찰 리스크에 쭉 걸려 있었는데 법원 리스크. 그래서 지금 대장동 재판, 선거법 재판, 그리고 이번에 영장이 기각된 백현동, 대북송금, 이정교사 이런 것들이 재판 가면은 이틀에 한 번 재판을 받아야 되는 법원에 가야 되는 이재명이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이렇게 법원 길들이기를 하면은 과연 법원이 길이 들여질 것인가, 법원이 길들여질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발목을 잡네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판결을 그대로 법대로 해나갈 것인가, 그럼 이재명은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는 뉴데일리 기사입니다. 제목이 이겁니다. 이재명 재판 앞두고 대법원장을 부결시키면 민주당 이균용 청문회 역풍 우려.
자, 이 기사에서는 이 역풍이 불 것이다. 사법부에 대해서 그 대법원장을 이 발목 잡기라 하면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한 역풍이 아니고 법원 분위기가 격앙되지 않겠는가. 입법부가 사법부 발목을 잡는다. 일선 판사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누구 때문에? 이재명 때문에.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검찰의 그 검찰 수사에서 그렇게 뭐 제대로 응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법원에 넘어왔는데 법원의 발목을 잡는다. 그리고 이 법원 입장에서도 판사들 대다수 판사는 한 명의 판사가 유창훈 한 명의 판사가 마치 재판부 사법부 전체를 대변하는 양 이야기하는 이재명. 그런데 여기다가 대법원장 인준도 안 해주고 발목을 잡는다. 그러면은 발끈할 수가 있죠. 발끈할 겁니다. 부글부글 끓을 겁니다. 재판부가 법원이. 그래서 이재명이 10월부터 이 법원 리스크가 본격화되면서 재판에 격조를 나가야 되는데 과연 판사들이 그냥 이것을 그 전에 김명수 때처럼 이 재판을 계속 막 연기시키거나 아니면은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나올 수가 있을까? 아마 법대로 판결을 하면은 이 AI가 영장 실질심사를 했으면은 분명히 이재명은 구속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법대로 그대로 적용을 해서 재판 날짜도 잡고 판결을 내리게 되면은 이재명은 당장 이 선거법 관련해서 1심만 나오면은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은 모든 것이 잃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이 사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마 부메랑이 돼서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 그런 분석을 해봅니다. 조간 딱 부렸습니다.